챗GPT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 챗GPT가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사실 인간의 생활을 예전보다 아주 좋게 만들었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예전에 생각 못하는 부유함, 또 질 좋은 교육도 했던 것이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대략적으로 한 100년의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불과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이 관계에서 전 챗GPT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의 그 시작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됐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날로그의 시대였다면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차 산업혁명부터는 인간이 만드는 콘텐츠는 디지털로 바꿔지기 시작했죠. 디지털로의 변화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집적 기술,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술과 만나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오늘 얘기하려는 챗GPT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 우리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챗GPT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모든 지식을 공부한 챗GPT를 이제 나의 비서로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오픈AI라고 하는 회사만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챗GPT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예,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고 좀 전에는 다음에서 검색을 하셨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뭐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디지털을 집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고 얘가 바로 챗GPT입니다. 챗GPT는 물론 이렇게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 아니고 이 옆에 그림처럼 그냥 이렇게 컴퓨터 화면입니다. 제가 이 챗GPT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AARP는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 뭐 시니어를 연구하는 곳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ARP는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이라는 약자입니다라고 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노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AARP 멤버십은 의료 정보 액세스, 여행 할인, 사회적 참여 기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에서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률을 위해 로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ARP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저는 여기 정책과 법률을 위해 로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챗GPT는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전에 제 지식이 끊긴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챗GPT는 똑똑하다고 하는 챗GPT는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했을까요? 2021년 6월 31일까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엔진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뒤에까지 공부를 했죠. 얘는 똑똑한 듯하지만 우리가 주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 AARP를 대답하는 챗GPT와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챗GPT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챗GPT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읽었던 지구 평화를 향한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각회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와 폴란드의 물리학자 로트 블렛이라고 하는 분의 대담을 정리한 이 책인데요. 이 로트 블렛이라고 하는 분은 핵무기 패전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과 아인슈타인이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라는 걸 하죠. 전 세계의 핵무기를 없애자. 그리고 11명이 서명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입니다. 두 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그 큰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특히 부유한 나라의 부유층들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또 그들이 만든 기술은 대량 살상 무기 생산에 응용됩니다. 즉 인류의 존속의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 파괴와 인간 존속의 위협은 과학자의 연구에 따른 결과이고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과학자들이 과학 개념을 탐구하겠다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과학의 타락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의 선생인 도다 조세이는 지식과 지혜의 혼동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가 손에 넣은 지식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지식이 늘었다고 해서 더 현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도구의 발명은 지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입니다라고 로트 블렛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이케다 다이사쿠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로 오랜 역사에 걸쳐서 방대한 지식을 쌓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혜를 더 깊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올바르게 쓰는 지혜는 인생의 경험과 고생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을 때 비로소 생긴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정말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국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기술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치즘에 의해서 자국의 지배를 허용했고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 인구가 90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6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해서 독일은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쟁을 고집했습니다. 원폭 공격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지만 20만 명의 일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전쟁 후에 방사능 피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원폭을 날리는 미국 정부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연구가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로 될 줄 알았다면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시계를 수선하는 시계 기술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위와 같은 잘못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